21대 총선이 거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탓에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투표에 담긴 심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년 전 20대 총선의 전체 투표율이 58%라고 하는데요. 선거 때마다 투표를 정말 독려를 하지만 이 실제 투표율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투표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권리인데 왜 투표를 하지 않는 건가요? 글쎄요, 이렇게 워낙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더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한 가지 이유 중에 이유로 보면은 이게 내가 투표를 하나 뭐 이렇게 영향을 줄까? 예. 사실 수만 표, 뭐 많게는 수십만 표 중에 한 표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강물에 조약돌 하나 던졌다고 해갖고 뭔가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의 어떤 수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거든요. 예. 네. 심리학에서 이제 이런 거를 사회적 태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태만한 행동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그 심리 법칙 중에 하나가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링겔만 사람 이름이고요. 네. 프랑스의 농기계 전공했던 분인데 줄다리기 실험을 했어요. 네. 줄다리기 많이 아시죠? 이렇게 줄다리기 실험을 딱 했는데 이렇게 혼자 1대1로 할 때는 우리가 100% 힘을 다 쓰잖아요. 열심히 예. 하죠. 열심히 하죠. 네. 근데 이제 두 명이 하게 되면 상대 같은 팀을 좀 믿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약간 기대게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실제로 이걸 재보면 약 93%밖에 합이 아. 9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세 명이 되었다. 그러면 더 떨어져 갖고 85%밖에 힘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명이 되면 무려 64%까지 그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일종의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좀 덜 땡겨도 누군가가 땡겨주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한 표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누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까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더더군다나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투표를 하지 않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결정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했던 게 모여가지고 어떤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미치는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가 하면 요즘 SNS에 투표날이 되면은 나 투표했습니다 이렇게 인증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혹시 투표율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SNS에서 인증샷 올리고 나서 뭐 이렇게 또 전달하고 이런 걸 하는데 네. 사실 생각보다는 그게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행위. 그래서 뭐 우리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든지 예. 나는 투표했음 뭐 이렇게 보이는 게 SNS상으로 이렇게 퍼지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크다는 그런 결과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은 SNS 그 물들이 올라오는 데다가 그러니까 대충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렇게 SNS 통해서 정책을 홍보하거나 뭐 그렇게 독려하는 설득적인 그런 것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이 대면한 상태에서 네. 말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투표의 전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염성이요. 예, 이게 상당히 요즘 최근에 재미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요즘 사람들은 사실 그 전문가라든지 또는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예. 사람들의 말을 잘 믿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경우에도 검색만 좀 해봐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고 네. 또 하나는 전문가나 또는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도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그 공부하는 게 아니겠어? 예. 이렇게 의심을 생각을 하고 하는거군요. 예. 오히려 자기가 직접 체험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니까 만약에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 그걸 한 다음에 인증샷을 뭔가 이렇게 톡 같은 걸 보냈다고 하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체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실감하게 되고 원래 사람들의 반응 자체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100명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64명밖에 안 돼요. 네. 왜냐하면 평균으로부터 좌우 1표준 편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나머지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명인보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실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런 걸 관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게 일종의 동조 행동에 관한 그런 얘기인데 네. 관련해서 1950년에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 실험을 하나 했는데 잠깐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네네.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선분이 있잖아요. 네. 선분이 있는데 오른쪽에 A, B, C 중에서 왼쪽과 길이가 똑같은 게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봐도, 봐도 C네요. C잖아요. 네, 당연히 이렇게 쉽게 답을 맞추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 실험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실험자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예. 실제 그 피험자는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짜고 아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걸 보면서 A가 저거랑 왼쪽이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얘가 굉장히 더 짧았던 기억이 짧았죠. 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만장일치로 다 A를 선택하게 되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뭔가 아닌데 싶지만 한 사람이 A를 택하고 두 번째 사람이 A 택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압력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걸 A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이럴 실제로 수도 있죠.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정답을 말한 사람이 25%밖에 안 됩니다. 아, 동료 정도. 나머지 75%는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네. 일종의 이게 이제 동조 현상이 되는 건데 특히 동조 현상은 다른 그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3명 이상일 때부터 훨씬 더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동조 현상을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뭐 이 그 선거에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응용한 예가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밴드웨건 우리말로는 편승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왜 그 악대차 같은 게 이렇게 앞으로 막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게 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 뒤를 딱 따라가게 되는 거와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보면 특히 이제 그 유권자 입장에서 아직 특정하게 누구를 지지할까 이게 결정이 안 된 상태일 때는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는 거죠. 봐서 이 사람이 대세구나 이렇게 하면 그럴 때는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걸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확실할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 의견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런 그 특성을 보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선거철만 되면은 각 캠프들이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세다. 맞아요. 우리한테 더 높게 나온 그런 결과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예. 대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밴드웨건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영향을 줘서 당선의 유력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이 좀 더 이렇게 공정하고 신중하게 그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듣고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공약을 열심히 살펴보고 이성적으로 투표를 하기보다는 좀 감정에 치우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 속에 어떤 어떤 연예인들이 뭐를 착용하고 있다. 네. 특별히 그 이성적으로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도 예. 모르게 손이 가는 것처럼 맞아요. 생각보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요, 마치 사랑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게 돼요. 다 어떻게- 맞는 말로 들리고요. 네, 실제로 지지하는 후보가 뭔가 연설을 하거나 공약을 발표했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그 뇌를 영상을 촬영을 해보면 감정 중추인 변연계라고 하는 것이 예.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종의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좋아 보이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만약에 이 후보의 공약이 아닌 다른 후보의 공약을 슬쩍 끼워 넣어갖고 얘기를 해도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요. 훨씬 더 감성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선거는 우리 삶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선택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과 비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서 어떤 그 맹목적인 애정을 갖고 있다면 일단 찍고 보자는 묻지마 투표가 일어날 수 있을 네네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꼼꼼하게 후보자들의 공약을 다 살펴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 제약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고, 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면 일종의 하나의 이걸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개개인보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 정치 같은 경우에 브랜드는 그 사람이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가 네. 브랜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는 믿고 본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정책이라든지 후보자 개개인의 어떤 변됨이보다는 정당 쪽에 이걸 보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예. 사실 이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또는 누가 될 건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성적으로 판단을 좀 더 할 필요가 맞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뭐 제가 여기서 오늘처럼 뭐그 여러분의 저 투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SNS 이런 걸 보여줘도 생각보다 그렇게 그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가족 친구들이 같이 면대면으로 같이 손잡고 투표장 가야 할 것 같은데, 자 나라의 일꾼을 뽑는 21대 총선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귀중한 이 한 표를 꼭 행사를 해야 할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할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특정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정한 어떤 정당만 보고 묻지마식의 투표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후보자가 어떤 이력을 걸어왔는가, 그다음에 그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것들을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후보자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네. 그 사람이 어떤 당선이 됐을 때 우리 그 지역에 어떤 발전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 민주시민의 하나의 어떤 책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선거 저 막판에 갈수록 훨씬 더 거짓 정보라든지 가짜 뉴스 같은 것이 더 많이 활성화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그 원천 출처가 뭔지, 이게 팩트에 기반한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런 그 선전인지 이런 것들을 이걸 구별하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거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네.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꼼꼼히 따져보고요. 네,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역사가 거창하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 같지만 사실 역사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게 모여가지고 네. 그 발전이 이루어져 온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것이 우리가 투표하는 그 한 표 한 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민주시민의 중요한 그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선거는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라는 말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뒤숭숭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높은 투표율로 성숙한 시민 의식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